지금서부터 1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쓰는 거 하고 개요 잡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영교과 모의고사 드린 거 있죠? 채점 기준표하고 그거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영교과 문제. 다 주면 어떻게 해? 오케이. 우선 둘이 보세요. 요게 영교과하고 모의고사를 본 건데 이제 제 거 가지고 요게 이제 요게 실제 이제 그 스타일이죠. 그랬을 때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 서론 쓰는 거하고 지금 우리 영역별 문제에서 서론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요건 이제 잘 쓸 수가 있어요. 우선 실제로 시험처럼 보는 이 모의고사 문제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문제 자체가 일단 논제가 되어 있고 제시문이 되어 있고 배점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략 요거 가지고 마사지를 해서 서론을 쓰시고요. 요거 가지고 마사지해서 결론을 쓰십시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본론의 내용, 요 제시문에서 우리가 본론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시문을 요약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론은요, 이 글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논제를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맨 앞에 여러분들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문제를 갖다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를 그대로 베끼지 말라, 답안지에 베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두 줄로 긋고 쓰고 뭐 이런 거, 요 앞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따가 지적하겠지만은 서론을 대충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서론을 안 보니까 서론과 결론은 그냥 형식만 맞춰놓고 본론을 열심히 쓰라고 그러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쵸?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로 그걸 할 소리냐고. 근데 또 여러분들은 그래요. 실제로 뭐 우리가 교사로 나가서 잘하면 되잖아. 기초가 없는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고 채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서론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학 과락 맞으면 전공 아무리 잘 봐도 게임 끝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론은 요 논제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사지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못 쓰니까 여러분들한테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사지 하시면 돼, 이거. 여러분들 마사지 좋아하잖아요? 마사지 시키면 됩니다. 본론 쓰는 방법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여기가 세부적이잖아요. 요 세부적인, 왜냐면 결국은 이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세부적으로 쓴 거거든, 여기가. 예, 이 배점 문제를. 그러니까 그걸 요약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역시 마사지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쓰는 거, 결론 쓰는 거에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기법인데, 그러니까 기교인데 기교, 이거 기교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실제로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도 기교를 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은, 저도 안 하면은 거기에 못 따라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논술에는 절대적으로 틀이 없습니다. 틀이 있다면 딱 하나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는 게 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서론을 외워서 쓴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댄다면은요, 서강대에서 5년 전인가요? 서론 답안지가 다 똑같았습니다. 100명 답안지가. 그래서 전부 그 100명 다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때그때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 틀에 맞춰서 다 외우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하고 안 맞는데 그 틀대로 외운 대로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점하다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것들만 빼본 거야.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도 안 될 거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만 얼마든지 글을 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전공 열심히 하십시오. 내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지만은 철저히 이해해서 이 글을 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이 제시문을 읽으면은요, 그게 이제 이해력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게 전이잖아, 전이. 원리나 개념을 공부하면은 전이가 촉진되는 거잖아요. 일반화서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확신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주변 언저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원리나 개념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왜 쓰였지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글 쓰는 데에서 어려움은 겪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되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얘기했잖아. 자유교육할 때 왜 자유란 말이 붙었느냐, 서부터 해갖고 쭉 나갈 거라고요. 선험적 정당했을 때 왜 선험적이란 말이 붙고 왜 정당하란 말이 붙었냐, 교과의 고유한 가치 했을 때 왜 교과는 모르고 고유한 가치는 뭔가,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은 이게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랐다, 오늘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제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건데, 저를 믿으시라는 거죠. 제가 적중 문제로 잡는 건 7, 8월 문제와 90, 11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적중 문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해만 철저히 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시문인데 이거 본론 쓰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드리겠어요. 본론 쓰는 방법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약 25분 동안 초안지에다가, 그러니까 초안지를 세로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으로 놓고 써야 돼. 그래야지 쓸 이야기를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초안지 잘 사용했더구만요. 저 보세요. 초안지요. 네. 제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초안지를 잘 사용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선행 조직자 잡아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은 한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순서대로 요거 써나가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안 썼을 뿐인데, 여기다 자세한 얘기까지 써놓으면요, 그러면은 그거 옮겨 쓰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해. 5분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옮겨 쓰는데 30분은 충분하다니까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은 수정하시지 말라고요. 물론 퇴고해야 돼. 퇴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선생님 이 글씨 참 이쁩니다. 일단 이거 퇴고 안 한 겁니다. 요 답안지 하고요. 일부러 이름을 가렸습니다. 요 답안지하고요. 물론 요 답안지는 그나마 또 보기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원고지 교정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두 줄로 그으라고 앞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 줄로 안 긋다는 거죠. 이름은 가렸기 때문에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정 안 한 것 안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요 선생님 거. 지금 요 선생님 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고지 첫째 보세요. 앞장 줄 바깥으로 나가서 채점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밑으로 써놨잖아요. 삽입하는 걸 밑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밑에 글하고 중복이 되니까 원고지 쓰는 법을 몰라.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거는 감점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가점은 없어. 감점만 있는 거지. 이거 원고지라고, 원고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초안지를 잘 이용하라는 게 그거예요. 초안지를 초안지 막 더러워도 괜찮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고지에 옮길 때 면밀히 생각하면서, 왜냐면 여기 이미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걸 2차적으로 옮겨 적는 거잖아요. 오케이? 물론 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안지 작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완성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30분이면 충분히 옮겨 적는다니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 적으면서 또 딴 생각하고 그래갖고 이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왜 부족한 줄 알아요? 쓸데없는 거 써서 그래요. 쓸데없는 거. 피터스 쓰라면요, 여기서 피터스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적 준거만 쓰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요, 과정적 준거, 규범적 준거 이런 걸 다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봐, 웃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쓴다 그래갖고 뭐 가점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과정적 인지적 준거를 제대로 썼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대로만 하면 돼요. 지시한 대로만. 근데 자기가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잡다한 것 같다 쓰는 거거든. 분량 채운다는 생각이야 그게. 분량 안 채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시한 요구사항만 쓰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쓰니까 시간 없는 거지. 논술은 지시한 사항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진짜 시험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요거 해설지는 해설 동영상이 있어요. 답안지 뒤에 있을 거야 아마. 답안지 뒤에 동영상, 해설 동영상 가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실제 문제는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요, 대주제가 있다는 거죠. 대주제. 그죠? 지금 여기서 대주제는 뭡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대주제를 통해서 여기 이제 중주제가 나올 거고, 요 중주제에 대한 소주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제가 과정 중심 평가거든요. 자, 그럼 서론 어떻게 쓸 것이냐?
과정중심 평가란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첫 문장은요, 대주제가 나왔을 땐 대주제란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과정중심 평가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각각 소주제가 나오잖아요. 소주제에서 거기 가가 수행평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수행평가 쓸 때 수행평가란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주제도 각각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제에서 요구한 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다면은, 지금 이거를 한다면은, 선행 조직자로 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대주제로 해서, 첫 번째가 A 교사의 내용 중에서 평가 방식과 과정 중심 평가에 관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교사를 해놓고 나서 지금 과정 중심 그러니까 이건 수행 평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놔야죠. 읽어보고 나서 가의 평가는 읽어보고 나서 이거 수행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지금 3번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과정 중심 평가가 포트폴리오로 대표되는 가 평가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행 평가라고 써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수행 평가란 하면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란 말이에요. 화살표를 해서 뭘 하냐면은 과정 중심 평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A교사 문제입니다. A교사 문제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인 오답 노트와 초인지 전략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답 노트하고 초인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초인지 전략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초인지 전략이란 하면 된다 그래요. 항상 관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는 거야. 그냥 화살표로 해놓으면 이거 관계를 논하라는 것이다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인지란 해놓고 나서 초인지 전략으로서 오답 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교사에서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주의에서 강조한 학습이론. 그러니까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구성주의란 써주라는 거죠. 구성주의란 쓰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주고 나서 나올 것이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협동학습이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C교사잖아요. C교사는 수업 연계평가에서 토의 수업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의 수업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의 수업이란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토의법이란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이 초인지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의법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이고, 당연히 구성주의도 역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구성주의 협동학습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간략하게 써놓으면은요,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글을 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달러, 이거를 한 달러, 이거를 한 달러, 이거를 한 달러, 그 다음에 이제 D교사를 써야 되니까 한 달러에서 총 5달러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갔을 때 D교사 쓴다 그러면은, D교사에서
성취평가제잖아요. 그러면 성취평가제 해놓고 나서 장단점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성취평가란 하면 되잖아요. 성취평가란 얘기해놓고 나서 장점, 만약에 이게 각각 두 가지란 말이 안 나오고요. 4점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냥 각각 두 가지 쓰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1점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4점으로 몇 점 됐다면요. 특징을 논하시오 그랬으면요. 그리고 4점으로 몇 점 됐다면요. 특징 몇 가지 써라? 4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각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으로 하지 말고 횡으로 해놓으면은 내용들을 적어도 충분히 쓸 수는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배웠으니까 여기 딱 나갔을 때 구성주의란 얘기하고 나서 구성주의란 얘기하고 나서 구성주의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협동학습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협동학습이란 하고 쫙 쓰고, 그래서 협동학습의 원리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거 딱딱 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토의 수업이란 아니면 토의법이란 해놓고 나서 그 특징을 딱딱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성취도 평가란 해놓고 나서 그 장점으로서는 첫째, 둘째, 단점으로서는 첫째, 둘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란 해놓고 나서, 오케이? 아니면 과정 중심의 대표적인 평가 방식인 수행평가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주제가 있을 때는 이 대주제를 서론에 피면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과정 중심 평가란 하고 나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요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논제를 갖다가 서론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대주제란 대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정의를 내려라 이거죠. 자, 그러면 좀 오늘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영역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전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논제를 보자고요. 논제. 다음은 전국중학교 재직 중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3명의 교사가, 이랬을 때 서로에다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 뭐를 써야 되는 겁니까? 교육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적이란 하고 서론을 이끌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서로의 교육 목적이란 하고 정의를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목적을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교육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육 목적을 크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비본질적 기능, 비본질적 기능은 뭐예요? 수단적 기능이라는 거, 그걸 써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본질적 기능이란 자세히 쓰라는 게 아니야. 서론을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교육의 목적과 그 교육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쓰려는구나. 서론만 읽어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놓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제프리가 쓴 포멀 로직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그게 대략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원서인데 한 40-50페이지 되는 서론만 한 학기 내내 교수가 그것만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전범위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딱 발표되는 순간 우리는 막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전범위로 시험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대학생도 공부하는 거 뻔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만 시키잖아. 그래갖고 막 한 7-8명이 모여갖고 넌 요 파트 번역하고 넌 요 파트 번역하고 넌 요부터. 그래서 내 파트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트 필기한 거하고 서론은 딱 찾아보니까는 서론에서 이제 파트만 파트 갖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일반적으로 쫙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전체 흐름을 쫙 볼 수 있게 하는 게 서론이야. 오케이? 전체 흐름도가 서론이라고 하면 돼요. 세부상 나가는 것이 본론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 요약 종합하는 건데, 진짜 요약 종합 못하겠다 그러면 간단해. 결론은요, 발전적 전망을 써주면 돼. 아니면 기대 효과, 그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발전적 전망과 기대 효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약종합 이걸 못하니까, 왜 못하냐면요, 요약종합하라니까, 그거 요약종합하라니까는 앞에 쓴 문장들을 그대로 갖다가 써갖고 다시 요약종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문장 그대로 갖다 쓴 거지 요약종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서론은요, 전체 흐름도와 마찬가지야. 전체로 볼 수 있도록. 오케이? 본론은 세부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론은 일반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제너럴한 거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초안지를 작성한다면은 일단은 주제로서 서론에 써야 될 것이 교육, 목적, 일환하고 서론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에서 요 앞대가리들 이제 써주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지금 교육의 기능과 교육 목적의 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과 교육 목적의 연계인데, 교육의 기능에는 지금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교육의 기능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작. 예? 본질적 기능하고 수단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 목적과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요? 본질적 기능은요,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외재적 목적과 관련된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띄워놓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쓸 것들 쓰고, 이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유교육의 차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유교육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과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에서 자유교육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유교육이란,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자유교육 안 배웠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안 배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자유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자유교육은 누가 받는다? 귀족이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뭐를 받는다? 반자유교육을. 이게 다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다 한 거라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딱 받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 나중에 얘기하면은 씩 웃고. 괜찮아요. 시험장에 가서만 틀리지 말라는 거야. 틀리려면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시험장에서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리 풀어보기 시험지를 달고 바로 해설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왜?
진짜 현장에서 글 쓰듯이 분위기를 갖고 글을 써야 돼. 긴장해가면서. 이게 자의간이거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해. 미리 쫙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 미리 해주면 집에서 다 써갖고 오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되면 사람 마음이 묘해갖고요. 안 되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좀 잠깐 찾아본다든가. 왜? 잘 써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자유교육은 의미가 다르거든. 차이점이니까 분명히 다르겠구나를 생각하면서 뭐를 쓸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거라고. 이걸 모르더라도 이걸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뭐냐. 이제 이게 2점이 아니 2점이니까요.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면 돼. 각각 1점 1점이 되는 거야. 많은 걸 쓰려고 하지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과 피터스의 자유교육이라는 관점을 내재적 목적과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아리스토의 자유교육과 피터스의 자유교육이 내재적 목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은 이미 여기서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예요? 피터스의 자유교육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해왔던 게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피터스는 그렇지 않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교육의 준거가 세 가지가 왜 나왔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육의 준거가 왜 세 가지가 왜 나왔는가를 공부 안 했잖아요. 그냥 교육의 준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막 외웠잖아. 그죠? 근데 교육의 준거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걸 제거해야만 이 세 가지 준거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세 가지 준거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피터스는 외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내재적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는 게 하나가 뭐예요? 외재적 목적이야.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외재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또 자유를 억압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건화, 세뇌화, 훈련, 교화. 이거 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자유를 억압하는. 그래서 피터스의 자유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가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제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 세 가지 준거가 등장한다는 거. 그거 이제 머릿속에 넣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두고 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왜 교육의 준거가 세 가지가 왜 나왔을까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봐봐요. 대답하는 사람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야, 그냥 교육의 준거 세 가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핵심 개념 위주로만, 키워드 위주로만 공부하면 망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지식의 형식과 선언적 정당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재적 목적을 제거해야 내재적 목적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지식의 형식과 선언적 정당하잖아요. 지식의 형식과 선언적 정당화다. 그랬을 때 진짜 지식의 형식과 선언적 정당화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들 제시문을 이용해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론 쓰기는 쉬워. 이거 못 만드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오수벨의 선행조직자라는 거잖아요. 선행조직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화를 딱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길 잘했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전곡중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전곡중학교요.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전곡중학교가 일단 이제 알려지는 거죠. 경기도 연천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중학교 재직 중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3명의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관해서 대한 나눈 대화 일부다. 자, 그러니까 서론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쓸 필요 없어. 근데 어저께 보니까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서론을 5줄 썼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3줄 쓴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논점에서 벗어난 글을 쓴 거야. 논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논점은 뭐죠? 교육의 목적이야.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님 딱 글 쓴 게 그거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하고 딱 서론으로 나갔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의 목적은 다음 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그래요. 근데 또 있잖아요. 역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하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목적,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 지식의 형식과 선언적 정당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저 배점이 아주 이제 세부적이라 했었죠. 교사 김정겸. 교육의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은 교육 내용의 범위와 방법적 기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그 문장을 지금 우리 선생님 뭐라고 썼냐면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 이런 게 마사지라고요. 이런 게.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교육 내용의 범위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게 와서 해당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범위와 방법이잖아. 방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잖아. 그렇게 바꾼 거라니까요. 이해 가나요? 그럼요.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마사지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시면 되는 거 마사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일단 서론을 잘 쓴 거라고. 그러니까 서론을 딱 잘 쓰게 되면요. 일단 저 첫 문장이 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채점하는 사람들이요. 글씨도 깨끗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면접 갈 때 면접 가기 위해서 진짜 피카번쩍 빼입고 막 깔끔하게 하고 가지 않나요? 왜 그래요? 높은 점수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얼굴로. 용모로. 이게 여러분들이 용모라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용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씨 아주 또박또박 이 정도 크기에
글씨 예쁘게 쓰면요, 일단 읽는 사람이 편해. 왜냐면은 그렇게 점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실상은 에러잖아, 에러. 에러를 유발시키는 거라고. 여러분들 후광 효과를, 인상의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잘 빼입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 피로감이 싹 줄어들어. 채점하는 사람이. 왜? 한 명만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 수백 명, 수천 명 걸 원고지를 갖다 놓고 읽어가면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눈이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채점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채점자를. 그러니까 채점자가 채점에 가면서 이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면 감점이야. 채점자가 이렇게 나가면서 채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글은 절대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 자기만 아는 용어, 자기만 아는 글, 교육학 용어로 쓰세요. 정해져 있어, 교육학 용어는. 오케이? 자,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수혜가, 저는 이제 고준에서 수혜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고준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 수혜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교육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지향. 밑줄 그으세요. 이거를 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라는 거야. 교육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야. 함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교육적 가치. 당연히 우리 교육하니까 교육적 가치겠지. 근데 가치 중립적이 되겠어요? 가치 지향적이 되겠어요? 당연히 교육은 가치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우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그러면서 피터스가 얘기하는 자유의 장애 조건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이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요? 시작.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게 방향이니까 지향이야. 바람직한 거니까 뭐야? 가치 지향이거든. 그죠? 행동 변화. 행동 변화는 어떤 행동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전인적인 행동 변화가 돼야 되겠죠. 교육은 전인 교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자,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계획성. 두 번째, 의도성. 세 번째, 가치 지향성. 네 번째, 전인성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야 돼. 애들을 가치로운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다 수업 목표 설정하잖아. 조작하는 거잖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이게 교육이 성립되기 네 가지 조건이야. 자, 뭐라고요? 시작. 교육이란 시작.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시키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계획성, 의도성, 가치 지향성, 전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 교육이냐는 거야. 가르치니까.
교육 아니라는 거죠. 가르친다고 다 교육은 아니야. 왜? 욕은 가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축구 코치가, 축구 감독이 승리하기 위해서 야, 안 볼 때는 반칙하란 말이야, 자식아. 괜찮아. 뭐지? 휘슬 부는 사람. 아, 심판, 그치? 심판이 안 볼 때. 그래서 박지성도 반칙한단 말이에요. 안 볼 때. 신의 손 누구죠? 마라도나. 그죠? 심판 안 볼 때는 막 갖다 손으로 탁 쳐갖고 핸들링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환장하는 거지. 골키퍼는 그 손으로 친 걸 봤거든. 근데 심판은 못 봤거든. 그래서 이걸로 쳐갖고 넣어갖고 골인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칙이잖아. 과연 그게 가치롭냐는 거죠. 그건 가치롭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피터스가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재적 목적만을 강조하면 이건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어. 인류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사 때려치고요. 의사 때려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식당을 연다든가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외재적 목적을 지향해서 공부해 오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자기 자유가 제한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저 교수 중심 개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다 저기 교수 중심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보냐면 가치나 신념으로 보자 그랬었죠. 이쪽은 좀 뭐로 본다? 습관이나 행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요, 요 가치나 신념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기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만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을 저해한다고요. 이런 걸 갖다 뭐라는 겁니까?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를 다른 말로 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수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를 교육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교육은요, 지식이나 가치, 그죠? 이거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해. 그리고 여기는 습관이나 행동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기계적인 연습이죠.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치 중립이라고요. 이게 가치 지향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습관이나 행동을 조건화시키는 거죠. 이게 조건화야. 조건화를 다른 말로 세뇌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요, 조건화, 훈련, 교화는요, 피터스가 말하는 뭐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교육만이,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은 뭐야? 가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작. 교육의 개념 속에 함의된 뭐라고요? 교육적 가치 지향이라고 그랬었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자꾸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줄줄이 사탕으로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저 그림이 있었지? 그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을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활한 시작, 가치나 신념을
주입시켜서 암기하도록 해서 정답만을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럼요, 학습자의 자율적인 판단이 안 이루어진다고.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거니까 자유가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란 뭐라고요? 시작. 교육 가치나 신념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훈련이라는 건 뭐라고요? 습관이나 행동을 기계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조건하는요, 습관이나 행동을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요. 교육의 개념 속에 뭐라고요? 시작. 교육의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문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말을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육학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나온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말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교육의 개념이 뭐냐? 에듀케레잖아요. 에듀케레. 그러면 요 레가 라틴어로서 투부정사고 듀카가 니드의 뜻이고 에가 아웃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투 리드 아웃이라고요. 바깥으로 이끈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바깥으로 이끈다는 것은 여기 봐봐요. 가슴 속에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이끌어서 학교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재적 목적이잖아. 내재적 목적. 내재는 뭐야? 아이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내재. 외재는 그거 바깥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또 어쨌든 내재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예요? 자아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재해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개념 속에 이미 내재적 목적에 함의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자아 실현. 우리도 마음속에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완성. 우리 마음속에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듀케이터는 교육의 개념에는 뭐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내재적 목적. 다시 말해서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 잠재력 개발이 이미 함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 지향일 수밖에 없지. 이런 가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교육은.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목적은요. 시작. 교육적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 풀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풀지. 외워서 못 푼단 말이야, 이거. 이거 쓰고 나서 더 이상 못 쓰잖아. 외우면은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에듀케레란 함수 풀면 되잖아요. 본래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뭐예요? 여러분도 큐레레도 여러분도 공부하잖아요. 큐레레가 뭔가 여러분들 다 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야. 스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게 내재적 목적 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 숄레라는 단어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 숄레가 여러분들 라틴어로서 여유, 한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럼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이 누굴까요? 귀족이야.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교육은 누가 받은 거야? 귀족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교양교육. 에이, 이제 자유교육하니까는 자유교육, 교양교육을 가르치는 거라고. 천민들은 학교 못 가.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이해가 돼야 글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교육의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교육의 목적이란 뭐라고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교육의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뚝 빼서 그걸 쓸 필요는 없어.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논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써도 돼. 근데 알아두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할 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안 배웠어요가 아니라. 자, 그러세요.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뭡니까? 시작. 계획성, 의도성, 가치지향성, 전인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스가 얘기하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외제적 목적,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교화, 그 다음에 세뇌와 조건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제거해야만 교육의 준거가 살아나는 거야. 3가지가. 교육의 준거가. 오케이. 그래서 교육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요. 여기 이거 쓰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교육의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이란 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다른 말을 쓸 게 없다 그러면 그거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뭐예요? 시작. 자아실현. 이게 에듀케레 속에 이미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 함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에듀케레란 꼬리에 꼬리 물면 되는 거야. 에듀케레란 학습자의 자아를 실현시키거나 그 다음에요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는요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내재적 목적이잖아. 글을 못 쓴다라고 하지 말고 이해력이 딸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력이 왜 딸릴까?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모른다고 그냥 외워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안 늦었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사 고준이는요. 먼저 남자친구를 뺏겼으니까 이제 수혜한테로 안티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혜 선생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했으니까 교육의 목적을 본질적 기능에만 한정한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개념 속에 함의된 교육적 가치 지향을 바로 본질적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이게 내재적 목적을 본질적 기능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질적 기능과 내재적 목적과의 관계성을 이제 논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본질적 기능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능을 잘못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교사 정겸. 수혜 선생님은 교육 목적에 대해서 듀이의 교육활동 그 자체, 피터스의 교과의 고유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교육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제 수혜 선생님을 두둔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요, 고준이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2명을 이제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나 그거 생각하면서 글 쓰느냐고 혼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내재적 목적이고 외재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재적 목적의 대표자가 그래서 머리를 머리두자 피부 그래서 듀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듀와 피터스야. 근데 외제 물론 외제차 할 때 이 외제는 아니지만
포드차가 외제차잖아요. 포드차가. 근데 포드차는 한국차보다 좀 길어. 근데 롱이 아니라 저 여기 랭포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제차 타고 저 푸른 초원 위로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랭포드 그 그린이라고요. 오케이? 그 뒤에가 비틀스. 내적 목적이야. 근데 교육활동 그 자체. 뒤는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피터스는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얘기를 대신에 뭐라고요? 시작. 교과의 고유한 가치란 말을 해요. 똑같이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지만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것이고, 얘는요, 시작. 교과의 고유한 가치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피터스가 또 완벽하게 쫙 들어와. 교과란 말을 또 왜 썼을까? 피터스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야. 피터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야. 피터스가 교과를 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그래, 그거 괜찮아, 그렇지, 그럼, 그럼, 이렇게 인정된 방식으로, 오케이? 그게 뭐야? 지식의 형식이라고. 8교과목을. 8교과목에 대해서, 지식의 형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럼 그거 공부해야지, 라고 인정한 거야. 그게 지식의 형식이야. 오케이? 지식의 형식. 그런데 그 지식의 형식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의 형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수천 년 전서부터 많은 교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은 수천 년서부터 이어왔던 수학 교과, 영어는 미안하지만 없어? 철학, 논리학, 종교, 예술, 이런 교과 이런 등등의 역사, 이런 등등의 교과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제일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교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야만 해 라고 얘기해왔던 것들이야. 이런 걸 뭐라 한다? 선언적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과의 고유한 가치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선언적 정당화 얘기야. 지식의 형식에 대한 선언적 정당화예요. 근데 이게 다 시험 문제, 요 용어가 다 시험 문제 나온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썼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 것만 알면 술술술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유교육은 결국은 뭐냐면요, 자유로워지자는 거야.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지자는 거야. 우리가 저런 지식의 형식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노예의 삶을. 제가 어저께 3시 반에 잤습니다. 3시 반에 자고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는 그 미국의 무슨 밸리죠? 뭔 밸리? 네? 실리콘밸리. 오케이. 그래요. 실리콘밸리. 신나시겠어? 그 실리콘밸리에서 창의를 위해서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근데 인문학 공부하는 게 바로 지식의 형식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식의 형식을 왜 공부하냐는 거지. 피터스로 얘기하면 그게 지식의 형식이거든.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걸 공부함으로써 내가 주인됨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그래서 자유교양교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왜 그저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가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유교양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유교양교육은 내재적 목적에서 지향하는 바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요. 그래서 피터스의 교과의 고유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것은 뭐냐? 여보세요. 행정에서 동기이론이 있어. 동기이론 중에서 동기위생이론이 있어. 햄버거도 아니고 허즈버그가. 그죠? 맥그리거는 XY이론. 허즈버그는 동기위생이론이야. 여기서 햄버거 먹으면 안 돼. 허즈버그는 먹어도 돼. 아, 이거 사람이로구나. 그럼 우리 이제 식인종이 되나? 근데 이 허즈버그, 봐봐요. 허즈버그. 그냥 활짝 웃어요. 웃을똥 말똥 하지 말고. 이빨을 보여요. 오케이. 허즈버그가 동기위생이론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랬을 때 동기이론에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일? 그 자체라고. 일 자체. 일 자체.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야. 그게. 일 자체가.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너 나를 왜 좋아하는데? 네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너 그 자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너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뭐 너의 뒷배경, 그 뒷배경 따지는 순간서부터는 얘는 잘리는 거지. 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뒷배경, 다시 말해서 나를 수단으로, 나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잖아. 그죠? 목적은요, 목적 그 자체에 된다니까. 너 그 자체에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일 자체라는 것은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먹고 살만하지만 일거리를 찾는다고요. 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안 벌고 봉사활동이라도 간다니까요. 일 자체라니까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자, 특수교육을 선생님 왜 전공했습니까? 똑바로 얘기해. 빨리빨리요. 면접 보는 거예요. 선생님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장애인, 뭐 똑바로 얘기해요. 뒤에는 장애인, 뭐 난 무슨 소리인지 못 들어먹었어.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 확실히 큰 소리 뭐뭐 이미 다 하고 딱 얘기하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요? 자신감이에요. 면접에서 철저하게 자신감이야. 그리고 애들한테로 여러분들 들리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게 또박또박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안 뽑아요. 잘생겨도 안 뽑아. 선생님 그렇다고 잘생긴 거잖아. 뭐 알아요? 선생님 특수교육을 왜 전공했습니까? 장애학생들도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뻥치지 말아요. 완전 뻥이지 뭐. 선생님은 영어를 왜 전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던데. 내재적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어를 전공한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학생에게 진정한 영어에 뻥치지 말아요. 뻥치지 말아요. 선생님 영어를 왜 전공했어요? 좋아서. 저게 내재적 목적이야.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그 자체가 재밌는 거라니까. 물론 그렇게 대답해야 돼. 선생님처럼 대답하면 안 돼. 그래서 면접은 뻥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 사실상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내재적 목적은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교육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다. 교육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쪽은 잘 안 보죠? 그죠? 봐달라고 해서요? 왜 그러냐면 공학적으로 봤을 때 왼쪽을 자꾸만 보게 돼 있어요. 집중이 되는 게 왼쪽이잖아요. 네, 자주 볼게요. 이쪽에. 자, 그래서 이쪽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교육활동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활동 그 자체. 자, 뒤는 내재적 목적을 뭐라고 정의하는죠? 시작.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정의라고. 자, 피터스는 뭐라고 하는 거죠? 시작. 교과의 고유한 가치에 주목한다는 거죠. 자, 교과의 고유한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교과는 무슨 교과? 주지교과야. 주지교과. 왜냐면은 이거 수학, 철학, 논리학, 자연과학 이런 거 주지교과라는 거예요. 주지교과. 그러니까는 이론적 지식이 있어요? 실천적 지식이 있어요? 이론적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론적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실천적 지식이 아니야. 이론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기 뭐예요? 칠자유교과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칠자유교과. 1, 2, 3, 4, 5, 6, 7. 칠자유교과. 왜 해필이면 7이 붙었냐는 거야. 이거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구멍이 7개잖아요. 그래서 7이란 말이 그냥 럭키 세븐이니까 세븐을 좋아해서 럭키 세븐 그거 아니라고. 학문인데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지.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븐으로 정하겠다. 그게 아니잖아. 주지교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지교과. 머리. 이거 주지교과라고. 그러니까는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글이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야. 자, 이때 교과는 무슨 교과다? 주지교과다. 근데 그 주지교과는 피터스로 얘기하면 지식의 형식에 있는 것이 주지교과라고.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론적 지식으로서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교육의 전통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칠자유교과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유교육의 전통을. 그러니까 칠자유교과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상관없어. 어쨌든 자유교과가 말하는 것이 뭐다? 주지교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 주지교과는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만 쓰지 말라고. 실천적 지식이 아닌 이론적 지식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잖아. 길어지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대비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대비가. 오케이? 대비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교사 수혜가 또 정겸이가 맞장구를 치네요. 맞습니다. 피터스의 교과의 교양 가치란 지식의 형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사람됨의 교육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준희. 수혜 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교육의 수단적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비본질성도 학교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비본질성. 그럼요. 근데 왜 자꾸만 내재적 목적이 시험에 나올까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내재적 목적이 시험에 나올까요? 왜 자유교육이 시험에 나올까요? 오늘날 교육의 외재적 목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교육의 기능으로 보면요. 교육의 이쪽으로 봐야죠. 교육의 비본질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인류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이런 데 자꾸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 자체가.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지만 학교 교육에서는요. 외재적 목적도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겸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수혜하고 고준이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김정겸은 두 분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학교 교육은 어느 한쪽에 편향된 교육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다 보니 학생들의 인격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수혜, 저도 수학교과지만 아이들이 수학교과를 꼭 배워야 하는 볼멘 소리를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교과의 선험적 정당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수학 꼭 배워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수학 꼭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요, 수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아, 수학 꼭 배워야 돼?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야. 근데 수학 배우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이미 얘는 논리적으로요 가정이 돼 있는 거야. 수학 교과는 중요하다는 것이 가정이 돼 있는 거야, 실제로는. 오케이? 근데 이제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저 전이설로 얘기해 보세요. 수학 교과의 정당함을 전이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식도야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일반화설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형식도야설로 얘기하면요, 야, 네가 수학 교과를 잘하면 말이야, 너의 논리력이라든가 계산력 이런 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법학적 성선, 너 로스쿨 간다며, 너 로스쿨에서 거긴 논리력과 추리력 봐. 그럼 너 수학 잘하면은 법학적 성검사에서 너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화설로 얘기하면은, 야, 너 수학 교과에서 배운 원리나 개념을 알게 되면은 그런 원리나 개념을 이용해서 어느 것이든지 잘 풀 수가 있어라고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선언적 정당으로 얘기하면요, 야, 너 수학 교과 공부하기 싫어도 너 일단 수학 교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건데, 너 어쨌든 네가 수학 교과 싫다면은 이 수학 교과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수천 년서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많은 교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근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수학 교과는 수천 년, 너 피타고라스 알잖아. 그 2000 몇백 년 전에 그 피타고라스의 무슨 원리죠? 피타고라스의 원리요. 빗변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합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저께 내가 잠을 안 잤다 그랬잖아요. 잠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딱 보니까요,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요, 이런 수학 교사가 돼야 돼. 뭘 만들었냐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갖고 통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이 물들을요, 딱 돌릴 때마다 이 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 물들이 여기 딱 꽉 차. 신기하게. 또 돌리면 일로 딱딱 꽉 차고. 그걸 수학생이, 이게 미국이야, 그거를 영어로 막 설명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잖아. 절대 이해 안 가지. 절대 이해 안 가지. 그게 우리의 문제.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 난 외웠거든. 그냥 이거를 갖다가 A라고 하고 B라고 그러고 C 그러면 A 자승 이퀄 B 자승 플러스 C 자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외웠다고 그냥. 저 외웠다고. 근데 저 원리를 몰랐어.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거 보면서 역시 서양이 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요새 수학 교사나 그러니까 모든 전공 교사들이, 저번에 그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보니까는 EBS 방송 보니까는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폐지 버리는 데 있죠. 그런 데서 고무를 주워 가더라고요. 그 수학 교구제를 만드는 거야. 그 수학 시간에.
근데 이제 그 조금 보다가 그렇게는 그런 뭐 대충 그러고 내가 안 봤는데 그래 참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수학 그 교사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구나. 나 저거 보고 진짜 과학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갑시다. 교사 수혜. 그래서 선언적 정당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수천 년서부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공부해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교사 김정겸. 두 분 선생님 모두 자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왜 교양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래 1시서부터 12시서부터 2회를 풀기로 돼 있죠. 2회는 내일 푸는 거로 하고 7분만 쉬었다가 해설지 읽도록 하겠습니다.